집에서 쉬다가 배가 너무 고파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이야 배달 음식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시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배달 문화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는 어떠셨나요? 당연히 근처 슈퍼로 달려가 라면을 사온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 대충 꺼내서 대충 끼니를 때우곤 하셨을 겁니다. 그땐 배달 음식 해봐야 짜장면 아니면 치킨 둘뿐이었기도 하고 카드보다는 당연히 현금이었고 또 일일이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는 것도 일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에 밥을 말아 김치를 찢어 먹거나 밥과 김치, 찬장에 있는 김 하나 달랑 꺼내서 대충대충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먹을 게 밥과 김치뿐이라면 또 하나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김치볶음밥입니다. 김치볶음밥은 다른 재료 필요 없고 정말로 밥과 김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디 눈에 보이는 후라이팬 하나 꺼내 기름을 두르고 밥과 김치를 한 대 넣고 볶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맛은 잠시나마 5성급 호텔 식사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물론 김치볶음밥마저도 요즘은 햄도 넣고 양파도 볶고 심지어 파기름을 내서 볶는다느니 간장을 태워 불맛을 입힌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먹기도 하며 김치볶음밥의 레시피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김치볶음밥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한국인이라면 100명 중 100명 모두는 먹어본 경험이 있을 테고 심지어 100명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일 겁니다. 그리고 김치볶음밥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유튜브 채널 아메리카 테스트 키친에서는 요리 전문가 키스 드레서가 줄리아 콜린 데이비슨에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치를 자르고 햄도 자르고 대파를 잘게 썰어 재료 준비를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을 더해줄 김까지 구웠습니다. 그런 다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준비한 햄과 야채를 볶아주다가 김치 국물을 부어주어 맛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넣어 색을 더했고 마지막으로 밥을 넣고 비벼준 다음 참기름을 넣고 불을 꺼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계란 후라이와 김과 깨를 뿌려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 먹고 싶은 사람의 입맛에 따라 레시피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딱 봐도 김치볶음밥이라는 게 떠오를 정도고 마지막에 뿌린 참기름 때문인지 밥알이 코팅이 되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김치볶음밥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맛을 줄리아 콜린 데이비스는 내가 살이 찔 것을 알지만 난 참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나는 지금 누워있는데 당장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위해 일어났다. 달걀인자로 단백질을 2배로 늘리고 갖은 채소를 넣어 식이섬유까지 완벽한 식단이다. 난 햄을 대신해서 베이컨을 넣어 먹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한다. 물론 이 레시피는 완벽했다. 반드시 잘 익은 김치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만약 김치가 익지 않았다면 식초를 조금 넣으십시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김치볶음밥을 이미 알고 있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지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식이 그만큼 널리 알려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치볶음밥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다양한 볶음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트위터에는 고기구이 후식 볶음밥은 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의 지혜로운 전통이다 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글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삼겹살이다, 곱창이다 여러 바비큐를 먹은 다음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인해 하수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기름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볶아 먹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기름의 배출량이 적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반드시 밥을 볶아 먹어야 환경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라고 마치 숙제처럼 또 의무적으로 밥을 볶아 먹진 않습니다. 단지 고기에서 흘러나온 기름에 밥을 볶아 먹으면 음식의 시작부터 끝까지 맛있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볶음밥 가지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볶음밥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김치볶음밥부터 시작해 중국식 볶음밥, 삼겹살 볶음밥,
닭갈비 볶음밥, 심지어 감자탕을 다 먹고 남은 밥에 참기름을 살짝 뿌려 감자탕 볶음밥 등 참 다양합니다. 이쯤 되면 백이민족이니 배달의민족이니 그런 것보다 볶음밥의 민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한때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볶음밥에 아주 미친 것 같아 어떤 음식을 먹어도 결국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는 볶음밥이다. 삼겹살을 먹어도 곱창을 먹어도 감자탕을 먹어도 모든 음식을 먹고 마지막은 결국 볶음밥이다. 한국인들은 마치 볶음밥을 먹기 위해 앞에 음식을 비싼 돈을 들여 먹는 것 같을 정도다. 볶음밥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외국인들 역시 이제는 김치볶음밥부터 여러 가지 한국식 볶음밥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먼저 나서서 찾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이 한인타운이 조성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는 한식을 먹고 나면 볶음밥은 당연시되고 있기도 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입맛이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에 거주 중인 미국인은 인근 닭갈비 가게에서 닭갈비를 먹은 다음 자연스럽게 볶음밥을 주문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자신의 유튜브에 업로드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볶음밥은 식사의 마무리 후식으로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한식이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실제 외국인들은 김치볶음밥을 포함한 여러 볶음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먹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어. 바로 스팸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야. 난 이걸 절대 먹지 않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내게 스팸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잘게 썰었고 난 베이컨인 줄 알고는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 다 먹은 후 친구가 말하길 내가 먹은 고기는 베이컨이 아니라 스팸이라고 말했고 난 그때부터 스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 한국식 볶음밥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삼겹살을 다 먹은 다음 마지막에 먹는 볶음밥은 최고입니다. 배가 부르지만 계속해서 숟가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겹살 기름의 볶음밥은 정말로 맛있어. 한국에 산다면 반드시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야. 누군가 한국 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리스트에 넣었으면 좋겠어. 내가 살면서 스팸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걸 한식이 해냈어. 스팸은 거지의 음식이라고 절대 부모님께서 먹지 않았으면 하는 음식 중 하나였는데 아주 최고인 것 같아. 맛있어. 그리고 난 스팸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 어떤 음식을 먹더라고 한국에서는 결국 마지막은 볶음밥이야. 부대찌개도 마찬가지야. 부대찌개를 다 먹은 다음 남은 음식에 참기름 살짝을 뿌리고 밥을 볶는다면 그 맛은 정말로 맛있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은 집집마다 천차만별 다른 것 같아. SNS나 유튜브에 쳐봐도 사람마다 레시피가 전부 달라. 물론 어떻게 먹어도 참기름과 김가루를 뿌리면 맛있긴 하지만 말이야. 솔직히 말해 볶음밥이 맛있는 이유는 참기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참기름은 세상 어떤 조미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두 방울이면 음식의 맛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난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을 좋아하지 않아. 어떤 음식을 먹어도 고소해지기 때문이야. 물론 참기름을 넣지 않아도 김치볶음밥은 충분히 맛있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